서울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 재개발 과정에서 한 교회가 종교 부지를 지켜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찬양을 전하는 정신콰이어가 제주 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134명을 대상으로 목사 안수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이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사역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지역 주요 교단 노회들이 정기회를 열고 새 임원단을 구성하는 등 노회 운영과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보통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면 종교시설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의 한 교회는 긴 협상 끝에 종교부지와 건축비를 모두 보상받았는데요. 협상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개발로 중계교회도 4년 동안 이곳을 떠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백사마을에 있던 세 교회 중 중계교회만이 유일하게 종교부지를 배정받았습니다. 현금 청산을 선택한 두 교회와 달리 중계교회는 재개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 존치를 주장해왔습니다. 저희는 그 동네에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종교 말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400세대가 들어온다면 한 가구에 3명이면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들어오는데 들려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주장하자 이거를 처음부터. 8년 넘게 이어진 재개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공사 변경으로 종교부지가 사라지고 교회와 상의 없이 상가교회로 보상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홀로 조합과 구청을 찾아가던 백 목사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같은 동네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모인 노원구 기독교 연합회였습니다. 노원 기독교 연합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협력을 해주시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갖고 노원구청에 가서 따로 목사님들이 다 항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신동 의원도 듣게 되었고 시정감사에서 이걸 자기 질의 시간 30분인데 23분 동안 저희 교회 얘기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이제 종교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냈죠. 이러한 노력 끝에 현재 중계교회 부지와 동일한 크기의 대체 부지를 마을 입구에 배정받게 됐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저 교회까지 저 주차장까지 해서 104평을 종전 종호 가격 없이 1:1 대토로 완전히 저희가 받게 되었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여기 현재 있는 이 건축비만 좀 우리가 보존을 해달라. 6억 9천 정도. 우리가 이 공간은 지을 수 있을 정도. 재개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백 목사는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교인들은 뜨거운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백 목사는 무엇보다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재개발 안에 종교시설이 있으면 상가 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건물 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서 꼼수 부리는 거예요. 교회들도 꼼수 부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낼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난한 재개발 논란 속 57년 된 교회 부지를 지켜낸 목회자도 지역과 교회 모두를 위해선 도시정비법상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정신콰이어가 제주도 순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정신콰이어는 138년 전 애니 앨러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정신여자고등학교의 정신노래선교단 졸업생들로 시작했고 학교와 교회, 교도소 등 믿음이 없던 곳에 노래로 복음을 전하던 소녀들이 2006년 최훈차 교수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창단했습니다. 지난 27일 정신콰이어는 제주 제1성결교회에서 제주에서의 마지막 순회 공연을 하며 성가와 제주 민요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창단 때부터 정신콰이어를 이끌어온 최훈차 교수에 이어 첫 지휘를 맡은 박선희 지휘자는 복음이 필요한 제주 지역에 찬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 단원들께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제가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합창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단원들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함께 지휘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편 정신콰이어는 매년 4월 전국 순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찬양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교회를 이끌어갈 신임 목회자 134명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신임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협의회에 속한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이 제51회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134명의 신임 목사들은 복음을 미리 경험하고 성도에게 진리를 선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 때가 주님을 부르는 구원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이용희 교수는 이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사역을 대비하고 이후로도 국내 세터민 사역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때 북한의 현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들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새롭게 안수를 받은 목사들은 국내 23개, 해외 13개 대학원에서 졸업한 이들입니다.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들에게 목사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 연합회의 엄격한 목사고시를 거쳐 선발된 신학생들은 목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기존 카이캄 목회자들은 신임 목사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목사가 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그 결과 여러분의 이름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카이캄은 1998년부터 매년 2회 목사고시를 진행했고 올해까지 목회자 6천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가는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 그리고 지역 생산농가를 연결하는 뜻깊은 사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릉의 대표 음식 오징어 순대가 맛있게 익어가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풍성한 장터가 열린 이곳은 예장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주최한 도농직거래 사역 박람회 현장입니다. 이 박람회는 지난 10년간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 그리고 생산농가를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수익금은 총회 산하 미자립교회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우리 총회 자립개발원은 총회 산하에 한 5천여 개의 미래자립교회를 돕는 기관입니다. 농촌에 있는 교회와 연관도 있고요.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업체들도 연관이 됩니다. 예배로 시작된 박람회는 전국 각지의 특산 먹거리들을 한데 모아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통영 우도교회 전재욱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직접 수확한 돌미역을 가져와 정성껏 판매했습니다. 섬에 있다 보니까 그 미역이 아주 귀한 미역인데 팔로는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사 주셨었는데 이렇게 장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참여한 판매자들도 사역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는 구례 대표 지역 특가빵인 구례 반파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이 행사가
그 미래 자립교회와 함께하는 그 도농 직거래 사역 박람회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반파이를 팔아서 어려운 곳에 좋은 의미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고요. 양손 가득 물건을 구매한 손님들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입하면서도 의미 있는 소비를 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은 제품 저렴하게 또 잘 살 수 있는 기회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또 미래 자립교회까지 도울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정말 제품도 너무 좋고 그 정성이 느껴지는 물건들이라서 저희가 소비하는 것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물건 샀습니다. 주최 측은 박람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판매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작은 소비가 큰 도움이 되는 따뜻한 연대회장이 지속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주요 교단 노회들이 정기회를 열고 새 임원단을 구성하는 등 노회 운영과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통합 전주노회는 제56회 정기노회를 전주 완산교회에서 열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한들교회 설재환 목사가 설교를 맡아 노회와 교회마다 영적인 은혜의 축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신 전북노회도 전주 서신제일교회당에서 제58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도교회 성환식 목사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대신 전북노회는 전주 소성교회에서 제179회 정기회를 열고 신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노회장에는 군산 예안교회 노연수 목사가 선출됐으며 노 목사는 복음 안에서 연합과 협력으로 지역 교회를 섬겨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노회들은 교단별 연합과 영적 회복, 그리고 지역 복음화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조종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가 덕양구 지영체육공원에서 회원교회 목회자와 사모 등 300여 명의 참여 속에 제32회 목회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호균 목사는 기독교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공동체이기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덕양연합회 2팀, 일산연합회 2팀 등 총 4팀이 축구와 배구, 족구 등의 종목에서 경기했고 양 연합회 공동 우승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가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28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특히 보수진영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하면서 과감한 통합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한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등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은 언론 인터뷰와 지역 일정 등을 이어가며 2차 경선 투표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8일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확보된 유심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통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개통 초기부터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매장에도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졌고 일부 매장에선 유심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온라인을 통한 순차 교체를 당부하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8년간 서울 퀴어 축제에 참여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6월 14일 퀴어 퍼레이드를 여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로부터 부스 운영 등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독교 단체 거룩한 방파제로부터 반대 집회에 참석 요청도 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입장이 다른 양측의 행사 중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란 남동부의 최대 규모 항구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호르모즈 간주 당국은 전날 반다르 아바스의 샤히드 라자이 항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항구 한쪽 구석에 보관돼 있던 화학물질 보관 컨테이너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화재가 약 80% 진압됐다고 밝혔지만 강풍 등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치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이 현지 시간 27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장례 미사가 끝난 뒤에도 수만 명이 무덤을 찾아 경의를 표하면서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교황의 무덤은 별다른 장식 없이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교황명만 새겨졌고 무덤 위엔 흰 장미 한 송이가 놓였습니다. 애도 기간은 5월 4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5월 6일에서 11일 사이엔 다음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즉 콘클라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 부정은 55%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형태가 자리 잡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취임 100일 지지율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 여론이 우세했고 특히 관세 정책에 관해선 3분의 2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이후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0도, 대전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3도, 광주 22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구역 안 종교시설은 이전이나 존치 등에 있어 상당한 마찰을 겪는 게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 보도한 중개교회는 지역 성도들과 공동체들의 노력으로 구역 안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재개발 사업에 있어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